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 자, 덧셈 정리. 이전까지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는 덧셈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얘네를 왜 배우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덧셈 정리를 왜 배우는가? 자, 일단 이유는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이제 미분 계수를 좀 배웠고, 그 다음에 도함수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쨌든 미분 단원이다 보니까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함수를 알아야 될 텐데, 자, h가 0으로 갔을 때 f에다가 x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fx에 h가 도함수의 정의였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요때 fx를 몰아두고 싶다. 뭐 sin x라고 할게요. 뭐 코사인 x도 있고 탄젠트 x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sin x를 계산을 해줘야 돼. 어떤 상태에서 얘가 sin x 플러스 h다 라는 값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 이 미분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극한값을 구하려면 x 플러스 h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덧셈 정리가 왜 나오지? 라는 말보다는 당연히 앞에서 이런 친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면 걔네 때문에 나온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예요. 그러면 걔네랑 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출제 의도가 뻔해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지. 아, 이제 미분이랑 같이 섞어갖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어차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하면서 얘네들에 대한 증명도 할 건데 그 증명 과정에서 나오는 뭐 각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다른 두 가지 유형들을 좀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덧셈 정리를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간단하게 좀 적어보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다 라고 해서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얘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얘는 사코코사라고 합니다. 사인의 알파에다가 코사인의 베타 더하기 반대로 바꿔서 얘를 코사인의 알파에다가 사인의 베타다 라고 합니다. 플러스는 그대로 플러스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가요. 자, 두 번째, 얘는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다가 될 거야.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고 요것도 똑같다. 그 다음에 하지만 뭐만 틀리다? 마이너스만 틀리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사인은 기하함수 형태예요. 원점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냥 튀어나온다 생각하시면 좀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생각하기 편하겠죠. 자, 그럼 코사인은 우함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 반대 형태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사사예요. 좀 더 외우기 편해요. 느낌은 코코사사. 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바뀌어 있어요. 마이너스 1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다 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해놓고 플러스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값은 이제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얘는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랑 더하기 탄젠트 베타다 라고 해놓고서는 1 빼기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입니다. 자, 근데 위에서 우리가 상태를 좀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사실 우리 베타라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함수랑 기함수 형태를 좀 생각하자는 이유가 탄젠트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이란 거야. 그래서 얘가 탄젠트 알파에다가 뒤에가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예요. 이유는 얘가 탄젠트 베타라는 지금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돼요. 위의 값에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나머지 값들도 그렇게 처리를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값들도 사실상 그렇게 다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얘를 알고 있으면 아래 거를 알 수 있겠고요. 하나를 알고 있으면 아래 거 알고 있고 하나를 알고 있으면 아래 걸 알겠다 라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증명을 해볼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할 거고, 나머지 하나만 증명할 거야. 뭐만 할 거냐면 코사인만 할 거예요. 코사인만 이용을 해서 할 건데, 얘네들은 증명의 형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그냥 길이 공식을 좀 이용하는 거랑, 또 다른 하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코사인 법칙에 이용한 걸 해보도록 할 겁니다. 책에 있는 형태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건데, 그거 아닌 상태도 활용할 겁니다. 어차피 아니어도 그냥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둘 다 써보겠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증명은요, 원에서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첫 번째 제가 뭘로 한다고 했냐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방법을 한다고 했죠. J 코사인 법칙이에요. 우리 세간에서 알려진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자, 상황은 알파랑 베타 두 가지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을 그릴 거야. 왜? 우리 코사인과 사인 형태를 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딱 했던 걸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P다라고 하고 반지름 1 했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P라고 하면 얘는 코사인 어떤 값이겠죠. 뭐 각도만큼 가겠다라고 해서 얘를 뭐 이렇게 해서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 얘가 섹터면 코사인 섹터에다가 사인 섹터다. 뭐 이렇게 둘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잠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값들 두 가지를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면, 아이고, 자, 얘를 가지고서, 자, 먼저 하나의 값을 먼저 갈게요. 자, 첫 번째 값, 여기 있다고 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각도를 알파라 하자. 알파. 알파 안쪽에다 쓸게. 알파라 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를 P라 잡을게요. 제가 여기다 P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요, 저 한 요쯤에다 둘게요. 이렇게. 이쯤 뒀어요. 자, 그래서 2번의 값을 요거를 베타라고 할 거예요. 자, 왜 알파를 더 크게 하고 베타를 이렇게 했냐? 두 개를 뺄 거라서요. 자, 또 두 번째 점은 좀 지워놓고, 자, 두 번째 점은 Q라고 할게요. PQ 많이 쓰죠? PQ. 이렇게 할 거예요. 자, P점이랑 Q점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P점은 뭐가 될 거냐면, 저기의 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P다라고 한 녀석은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다라고 하는 좌표로 사용을 하겠죠. 자, Q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Q라고 하는 친구도 코사인 베타랑 사인 베타다라고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딱 배웠던 녀석을 여기서 바로 써먹어요, 벌써. 자, 그래서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정의에 따라서. 자, 점으로 표현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쟤네들 사이각이 뭐가 될 거냐. 여기 사이각이 알파 빼기 베타예요. 이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이 Q를 잡고서요. 이 Q를 잡고서 땡길 거야. 찡 착각해서요. 찡 착각해서 밑에 붙여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동을 할 거야. 이동을 샥 해갖고 가지고 가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좀 할 수 있을 거야. 자, 원이 또 있고 얘를 또 이동을 시켜 놓으면, 자, 원래 Q가 있었던 이동한 자리를 저는 Q'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Q'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P가 이동을 할 거야. 이동해서 요 지점을 우리가 P'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알파 빼기 베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Q'이라고 하는 건 얘는 1,0가 될 거고요. P'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랑 사인 알파 빼기 베타다라고 써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서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PQ의 길이는 여전히 그대로겠다 라고 하는 거 되겠죠. 왜냐면 그대로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똑같아요. 자, 그래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J 코사인 법칙은 여기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로 넘겨서 이렇게 풀기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일단 J 코사인 법칙을 좀 쓰자면요, 얘네들 각도를 좀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PQ에 대한 길이죠. PQ에 대한 길이를 좀 얘기를 하자면 오른쪽 걸로 좀 할 겁니다. 오른쪽 거.
자, 얘네들에 대한 길이, 왼쪽으로 하자면, 저 상태 그대에서 PQ에 대한 길이는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요.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라고 할 겁니다. 제곱. 근데 얘가 루트가 있다 보니까 PQ에다가 제곱을 붙여 놓을게요. 자, 그래서 얘를 빠르게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얘가 코사인 제곱 사인 알파 제곱 제곱이라서 1 나오죠. 1 나와요. 자, 그래서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더하기 코사인 베타 제곱 사인 제곱 베타 해서 얘도 1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제곱에 대한 친구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죠. 사인 제곱에다가 삐리리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다가 삐리리면 1이다 라고 해서 두 개 값 따로 해줍니다. 자, 우리 앞에서 나올 친구는 2분 2에다가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요. 자,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두 배에다가. 자, 그러고 나면 얘는 2에다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요. 묶을게요. 그래서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라는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활용해서 뭐 하겠다? 우리 j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돼 있는 상태냐면요. 우리가 각도가 좀 주어졌을 때 길이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어떤 A 각도라고 돼 있어. 여기 뭐 B, C. 자, 우리 마주보는 각도를 대각이라고 해요. B의 대각은 스몰 b다. C의 대각은 스몰 c다. A의 대각은 대변은 A다, 스몰 a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밑에에 대한 제곱을 알고 싶다면 나머지들 것들에 대해서 뭐 하자? 얘네들 제곱을 한 다음에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를 하자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이 행동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PQ에 대한 이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곱은 나머지 두 개에 대한 제곱들에 대한 값들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써보자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뭐 자, PQ에 대한 제곱에다가 얘는 OP 요거에 대한 제곱이죠. 방금 위에 거의 제곱에다가 1 제곱. 왜냐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죠. 1이에요. 여기도 1이야. 그래서 1제곱 플러스 1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다가 1하고 뭐다?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PQ라고 하는 친구는 PQ에 대한 제곱은 위에 이렇게 있어. 떡하니. 그러니까 날라가고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얘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코사사가 딱 된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더하기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되겠다 라고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얘기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잠깐 갖고 올게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사인이에요. 자, 그 상태에다가 뭘 해주게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베타를 삽입을 합니다. 뭐 이렇게 넣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그리고 더하기 사인 알파랑 사인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코사인은 우함수다 보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변치가 않을 거고, 사인은 기함수다 보니까 그대로 튀어나와 갖고 영향을 주겠네 라고 이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사인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사인을 유도할 건데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얘네들 대신에 알파라는 값 대신에 이제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라는 값 대신에 바꿔보자 라고 해서 위에 거로부터 바꿔도 되고요, 뭐 아래 거로부터 바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넣을 거야. 알파 대신에 요걸 집어넣을 거란 겁니다. 왜? 차이가 딱 90도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90도만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래서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에 뒤에가 알파 빼기 베타다라고 될 거야. 자, 뒤에 하나의 덩어리를 예각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각 취급, 여기 하나의 덩어리는. 자, 그래서 얘는 사인 알파 빼기 베타입니다. 1사분면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로 나옵니다. 이렇게 될 거라서 이 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변에 대한 값을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되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와 코사인 베타랑요, 마이너스 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도 바꿔줘야지. 자, 알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랑요, 그 다음에 사인 베타가 됩니다. 자, 어차피 1사분면이라서 그 값은 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 사인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서 첫 번째 값은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라는 형태의 값으로서 우리가 유도가 끝난다 라고 보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에다가도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이 또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쯤은 유도를 해보라는 게 여기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겠고, 선생님, 탄젠트는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봤자 얘는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그대로 사인과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쓰면 돼요. 덧셈 정리를 미리 쓰면 코코 그 다음에 싸싸 사인 하게 될 거고, 분해 위에다가는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와 플러스 코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다 라고 쓰게 됩니다. 근데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왜? 난 탄젠트로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나눠줘요. 쟤네들 값으로. 그러게 되면 자, 계산하면서 갈게요. 그럼 얘는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만 남겠고요. 첫 번째 값입니다. 더하기 두 번째 값은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다가 될 거고요. 밑에는 1 빼기 코사인 알파랑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다가 돼요. 그래서 다시 탄젠트로 되돌려 놓자는 거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에다가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다 라는 상태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증명 딱 하나만 알아주게 되면 나머지 값들 모두 다 알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명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빼지는 거는 j 코사인 법칙 활용해서 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다른 과정이라 해봤자 두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 PQ 이거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j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코사인 법칙 썼어.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다 보면 누가 했는지 좀 애매한 순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해두시면 참 좋을 텐데요. 자, 그래서 얘를 좀 보자면 어쨌든 PQ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똑같아요. 요거까지는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위에 올려다 놓을게요. 자, 위에다가 조금 변경시켜서 계산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적어 놓고 나머지를 지우고 갈게요. PQ에 대한 제곱이란 녀석은 2배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에다가 더하기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구나 라는 상태를 먼저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또 뭐 하겠다. 얘랑 이 길이랑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오른쪽에서 얘랑 똑같죠. 삼각형을 이동해 놓은 거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P'과 Q'에 대한 제곱이에요. 근데 쟤는 좌표 값을 쓰면 돼. 어떻게?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사인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해서 제곱이야.
이렇게 쓰자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값에 의하자면 얘는 코사인 제곱의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한 거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사인 제곱의 알파 빼기 베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하면 또 1 되죠. 또 1이야. 그래서 얘는 2에다가 빼기 2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에 대한 이 길이 값은 똑같기 때문에 뭐 하자? 같다. 2 나누고 나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라는 녀석은 코사인 알파랑 코코 사사가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오겠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 형태 다 모두 알고 계시는 게 좀 신상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잘하면 또 한쪽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보시란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둘 다 유도는 해보는 게 좋겠고요. 왜냐면 또 돌리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뭐 Q에서 이렇게 뚝 돌려갖고 이런 아이디어 생각보다 좋잖아요. 여기 붙여서 계산하면 이런 두 개의 차이점들을 활용해서 같은 길이 값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요 풀이 방법 너무 좋잖아요. 생각보다 저렇게도 풀 수 있네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놓으란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또 쓴 이유들 중 하나가 아까 미분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계산이 안 되는 녀석들을 좀 계산하자 라는 것도 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문제식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좀 별로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계산을 좀 할 수 있게끔 주어진다 라는 말로서도 쓰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사인 75도 이런 친구를 보자 라고 돼 있는 상태예요. 얘는 일반적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덧셈 정리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보겠다. 특수각 위주로 보자는 거지. 30도 플러스 45도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코코사기 때문에 사인 30도와 코사인 45도 그리고 더하기 사인 코사인 30도와 사인 45도다 라고 해서 그 값을 구경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값은 2분의 1이다. 두 번째 값은 루트 2분의 1이다. 더하기 두 번째 값은 2분의 루트 3이고요. 세 번째 값은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얘들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끝이야. 자,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얘네 좀 변칙 문제들 같은 게 막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인 80도 같은 녀석들. 자, 근데 이제 내 아무리 머리를 좀 굴려봐도 좀 이상한 값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땐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한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사인에다가 저는 마음에 드는 값이 30도니까요. 30도 플러스 50도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제발 하나만이라도 없애버리자라는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30도랑 곱하기 코사인 50도고요. 50도는 못 풀어요. 자, 더하기 코사인 30도랑요. 사인 50도다 라고 해서 사인 50도도 못 풀어요. 근데 아마 주어질 거야. 어떤 값이다 라고 해서 막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이제 풀게 됩니다. 한쪽은 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특수각을 이용해서 풀고 하나는 주어지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주어지겠지. 대놓고 코사인 50도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2분의 3은 아니고 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얘네가 간접적으로 어떤 다른 상황들을 하나를 또 풀었을 때 주게끔 아마 나오겠죠. 그런 형태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가지 형태들 직접 또 대입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번엔 탄젠트를 이제 어떻게 쓸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자, 사실 탄젠트라고 하는 건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탄젠트 어떤 알파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쟤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할게요. 샥 그랬을 때 얘네가 어떤 알파의 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파의 각도다 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용어는 델타 x와 델타 y예요. 그래서 difference of x랑 difference of y라는 의미로서 두 개의 길이 값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이런 형태가 탄젠트 알파였죠. 어떤 탄젠트 값에 대한 의미가.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어쨌든 두 각이 만약에 이룬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볼 거예요. 저 알파를 좀 늘릴게요. 자, 얘를 베타라고 할 겁니다. 자, 왜냐면 전 알파가 앞에 가길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하나를 이쪽에다가 놓고 또 다른 하나를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두 사이에 이루는 예각이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일단 좀 이따 얘기하고 알파 빼기 베타가 여기가 될 거야. 아까랑 똑같은 형태죠. 코사인 하나만 증명하면 나머지 다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뭐다?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두 사이 그 각 사이를 이루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의미할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자면 또 그대로 공식 써주면 되죠.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에다가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다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예각만 볼 거야.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주 직선이 만나면 각이 4개가 생겨요. 근데 어차피 1번, 2번인데 다음도 1번, 2번이에요. 각도가 크기가 같은 막꼭지 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형태란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거 뭐 다 할 필요 없잖아.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알자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녀석을 하려면 예각이 날 거야. 왜냐면 얘가 굳이 둔각을 해서 막 120도, 140도, 170도 이런 거 알면 귀찮잖아. 차라리 예각이 낫지. 그래서 어차피 예각에다가 다른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뭐 하자? 파이 값에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각은 다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절대값 붙여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각에 대한 예각의 크기는 절대값 붙인 값이다 라고 해서 풀게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 얘네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랑요.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5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섹타를 한대. 요거의 예각이에요. 여기의 예각. 자, 예각을 섹타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탄젠트 섹타 값을 구하세요. 탄젠트 섹타는 무엇인가 라고 구하자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뭐 간단하게 그냥 그려볼게. 자, 그림은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문제 실제로 푸실 때는 안 그려서도 상관없어요. 자, 얘는 일단은 첫 번째 값 마이너스 3x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친구는 뭐 2x 플러스 5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값이 돼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이용해서 구할게요. 전 항상 알파가 더 뒤에 있길 원했죠. 알파 하면 이때의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의 베타라고 이제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가 탄젠트 베타다라고 하는 것은 2예요. 선생님, 근데 아까랑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평행 이동이 있어요. 자, x축을 위로 옮깁니다. 옮기면 아까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색깔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얘도 어차피 요거는 베타다, 알파다 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녀석 요거 베타죠.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어디다, 저 부분에서 이 사이각이 알파 빼기 베타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단 거야. 자,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자, 저거 상태로 그냥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그냥 시도를 하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절대값 예각을 구한다 했으니까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요. 탄젠트 알파에다가 빼기 탄젠트 베타에다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다 라고 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그래서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마3 마2 1 빼기 6이다 라고 해서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다 라고 해서 절대값 하면 뭐다? 1이에요. 그게 이때가 탄젠트 섹타인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예각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섹타는 4분의 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각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게 필요 없고 탄젠트 섹터란 값을 그냥 자체를 구하게 될 거예요. 섹타 자체를 잘 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각의 크기는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자, 혹은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다른 풀이는 뭐 얘네들 교점 구해서 하는 건데 그건 좀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획기적인 속도를 얻을 수 있는 형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진짜 빠르다 라고 해서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배각 공식이에요. 배각 공식, 배각 반각 공식.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는 기존에 배웠던 거 요거를 가지고 합니다. 지네가 해봤자 다 백악, 뭐 반각 다 얘네야. 그냥 요거에 대해서 파생된 녀석이에요. 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백악 공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자, 우리 필요한 거 사인 2알파다.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다.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예요. 자, 얘네들은 외우셔야 돼요. 여기 지금부터 얘기하는 애들은 다 외운다 보시면 돼요. 일단 이유는요. 일단 요거는 다 유도가 가능해. 근데 유도에서 일일이 쓰고 앉아 있으면 한 문제당 그냥 공식 유도하는데 5분이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5분까지 아니더라도 2, 3분이, 1, 2분이 더 추가로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빠르게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백악은 별로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외워야 되는 이유들 중 하나가 머릿속에다 펼쳐놓고 해야지 언제 시기적절하게 쓸지만 고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인 2알파예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볼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죠. 그렇게 되면 얘는 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 알파다 더하기 코사인 알파에다가 사인 알파예요. 그래서 얘는 2배에다가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겠구나 라고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도 똑같습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알파예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랑 빼기 사인 제곱 알파다가 나와요. 자, 근데 참 특이하게도 얘는 제곱이 나와버려요. 제곱. 그래서 이 친구는 뭘 쓸 거냐면 추가적인 친구가 더 나와요. 사인 제곱 알파랑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이다를 통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코사인 제곱에다가 사인을 넣어주면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가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코사인 제곱 알파를 집어넣으면 2 코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추가적인 상태들까지 같이 알아두란 겁니다. 유도가 잘 안돼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탄젠트는 또 별건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랑 더하기 탄젠트 알파에다가 1 빼기 탄젠트 알파에 2번 곱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는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배에다가 탄젠트 알파다 라고 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공식들이 이렇게 유도가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 2알파는 굳이 저렇게 안하고 사인 2알파랑 코사인 2알파로 해도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같이 알아두세요. 어차피 같이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게 이거 배각이라고 있어요. 배수죠, 배수. 그럼 반각도 있어요. 반각. 반으로 쪼개지는 각도입니다. 자, 이거는 뭘 활용할 거냐면요. 두 번째 있는 녀석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해요. 저 탄젠트 아니고요. 탄젠트 아니에요. 예각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하냐면 이 친구에서 안에 있는 얘네들 두 개를 갖고 합니다. 물론 안에 있는 이 친구를 갖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지만요.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 두 녀석을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새로 열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왔던 친구가 코사인 2알파란 친구는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고요. 얘가 1번이야. 자, 2번 친구는 코사인 2알파라는 친구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으로 봐줄 거야. 우리 시선을 오른쪽에 있는 제곱이란 친구에다가 시선을 두겠다는 거죠. 자, 좌변에 있는 거 먼저 1번을 먼저 계산을 좀 해주자면 얘 좌변 넘기고 우변 넘기고 이렇게 해서 얘는 사인 제곱 알파라는 거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2알파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 반각이죠? 반각인 이유는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바꿀 거야. 어떻게 하겠다? 얘 알파 값을요.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로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 반각이 되는 공식은 뭘로 구할 수 있어요? 1 빼기 코사인 알파로 구할 수 있습니다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알고 있으면 쟤네들에 대한 각을 반띵한 녀석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에다가 15도짜리를 했어. 그럼 얘는 사실 의미가 뭐야? 사인 제곱에 2분의 30도잖아.
그러면 다시 되돌리자면 얘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30도랑 값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또 15도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면 그래 괜찮겠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쓰여요. 그래서 얘가 특강 형태로 이제 빠진 형태인데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되어 왔던 형태다 보니까 얘도 그냥 같이 다 외워두시면 돼요. 배각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 반각도 충분히 유도가 가능한 거니까 나와도 할 말이 없어. 왜? 저렇게 딱 그냥 대놓고 유도를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또 그냥 빠르게 정리할게요. 코사인 제곱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예요. 2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아까 왼쪽에서 했던 행위를 다시 한번 여기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에다가 2분의 알파라는 녀석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라는 값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뭐 차이라고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다 라는 딱 차이가 되겠죠. 자, 탄젠트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 코사인과 사인 분해, 사인과 코사인 분해 해갖고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결론만 얘기할 거야. 세 번째 파트는 탄젠트 제곱에다가 2분의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랑 1 빼기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쟤네들 분의 쟤네 해갖고 왼쪽 거랑 오른쪽 거 해서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교과서상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얘네들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여기다가 뒤로 해서 풀어볼게요. 자, 어떤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라는 친구가 3분의 2 루트 1이에요. 요거 일 때 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하세요. 구하시오. 자, 근데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을 때는 얘가 아마 풀마가 나와요. 그래서 범위가 항상 지정이 될 거예요. 단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알파 값이 파입니다. 라고서 이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2분의 파이 얘네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얼사탄코에서 쟤는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만 양수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를 가지고 이제 또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씁니다. 사인 제곱에다가 2분의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얘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다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 친구에 따르자면 우리는 이거 직각해서 사용을 하자면 3분의 2 루트 2다죠. 밑에 밑변 1일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코사인 알파는 분명히 3분의 1이 될 건데 범위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음수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값은 아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얘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돼갖고 얘가 총 3분의 2가 될 거예요. 위가 3분의 4가 돼서 약분돼서 3분의 2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다 구했는데 얘는 제곱이죠. 그래서 사인 2분의 알파라는 녀석은 얘는 풀마 루트 3분의 2가 될 건데, 자, 우리 어차피 얘는 뭐다? 양수가 되겠죠. 2분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사인 값에서는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쟤는 그 중에서 양수만 갖고 오자 라고 해서 얘가 바로 답이 된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가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이제 반각 공식입니다. 이건 뭐 대놓고 쓰는 거고요. 나중에 뭐 모의고사 좀 풀면서 다시 반각 공식 쓸 때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너무 대놓고 쓰는 거라서 뭐 대놓고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할 말은 없고 일단 나오니까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할 겁니다. 교육과정 바뀌라서 뭐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린 요거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네들 두 개를 더할 거예요. 더하고 빼거나.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상황에서 있었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는 친구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많이 쓰는 가간법이죠. 그래서 일단 더해 볼게요. 더하는 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은 뺄 거야.
자, 그럼 얘가 사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더하기 사인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오른쪽 날라가죠. 그래서 2가 2배에다가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될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사인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2로 나눈 상태. 걔가 누구다?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예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한 건 못 느껴요. 자, 이제 한 번 더 바꿉니다. 뭐를? A다, B다 라고 바꿔요. 자, 그래서 얘는 연립방정식 할 거예요. 또 얘가 A고요, 얘가 B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2분의 A라고 하는 친구가 알파일 거고요, 2분의 B라는 친구가 베타일 거야. 대입해줘요. 그러면 얘네들은 2분의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를 하면 뭐다? 얘는 사인 2분의 A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B다 라는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상태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쓰여요. 가끔씩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과정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도 유도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냥 아이디어만 제공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는 반각, 배각만이라도 먼저 해두자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옛날 산물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유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좀 고점 높은 문제상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 배우실 때는 첫 번째는 이거를 좀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들을 먼저 하신 다음에 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각이랑 일단 반각부터 먼저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블랙라벨 같은 데 가끔 나오거든요. 블랙라벨에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텝 3 문제나 스텝 2 문제상에서도 좀 1등급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소개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가 있겠죠. 두 개 빼서 나오는 거.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덧셈 정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숙제는 당연히 덧셈 정리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걸 다 풀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하기 전에 그 부분들 다 풀시고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 덧셈 정리 그대로 쓰거든요. 그대로 쓰는데 다시 묶는 과정을 하는 거야. 다시 묶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풀어 갖고 오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덧셈 정리 합성을 가는 거예요.